자, 그 다음에 이제 물결합지 B가 되겠죠. 예. 저희가요, 예, 이제 나올 때 됐어. 정말로, 이제는. 아, 요거, 꽤 오래됐거든요. 예, 자꾸 막 이상한 문제만 나와. 맨날 무슨 성능평가 나오고, 뭐 시트법 나오고, 뭐 중대재해처벌법 나오고. 사실은요, 예. 아, 시트법 좀 모르면 뭐 어때? 예, 그쵸? 예. 현장에 내가 현장 소장으로 있는데 그 발주처에서 오셔가지고 야 시트법 뭐 봤어? 야 그 요번에 사고 났던데 거기 시트법에 해당되는데 찾아볼까? 아 찾으면 되지 사실 그쵸? 예,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결합제비에 대한 기술적 의견이나 해답은 예, 정확하게 그 원리를 알고 있어야지 이걸 어디다 적용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잘 안 나온다는 거지 공학적으로. 왜? 예전에 자꾸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나왔었냐 그랬더니 물결합제비야 물시멘트비, 물시멘트비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젠가는 나올 건데 아마도 나올 때가 가까워지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바인더의 약자예요. 그래서 결합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는 어떤 레미콘 정도, 어떤 몰탈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냐 그러면은 경계석을 놓는데 경계석 그 틈새 있죠. 거기를 우리가 매지 작업을 한다 그래요. 흉관을 놓으면은 흉관 그 B형 소켓으로 놓는 흉관이 있거든요. 거기 이제 연결부부 수구에다가 우리가 매지 작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쓰는 것은 예, 결합제를 안 내요. 예, 여기서 말하는 결합제는 우리가 지난주에 혼화자의를 배웠죠. 혼화자의에 뭐가 있었다? 포고풀, 팽착, S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들어가는 거. 예, 그래서 기껏 들어가 봐야 A잖아, 감수잖아. 뭐 이런 거 조금씩 들어가는 거, 뭐 그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바인더는 포고풀, 팽착이 들어간 애들에 대한 물과의 비를 이야기한다. 포골포 팽착 혼화자의는 시멘트 중량이 5% 이상인데 실제로 쓰는 거는 15%, 40% 이렇게 쓴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자, 다른 말로는 무슨 말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잠재적 수경성을 갖는 혼화제를 첨가할 시 우리는 물결합제비라고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혼화자의는요, 1차 반응, 2차 반응, 뭐 포절남 반응, 잠재적 수경성, 뭐 이렇게 뭐 어디서 들어본 말들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반응들을 하는 애들은 전부 다 물결합제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시방서에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물 시멘트비는요, 잠재적 수경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직접적 수화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물 시멘트비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물 결합제 비가 나오든 물 시멘트 비가 나오든 결국은 이 키워드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이걸 어디다가 정의나 개요에 들어가 주시면 되겠죠. 근데 요 다음부터는 거의 똑같아요. 다음부터는 답안지가 거의 똑같아. 그래서 이 중요한 말이 정리에 들어가시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결합제 비는요, 어떤 거를 결정하는 거죠. 근데 왜 결정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대지문에 들어가는 것은 물결합제비 결정 목적. 왜니까? 뭐 이런 게 이제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은요, 얘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지난주에 혼화재료에서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과 균열 저항성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소요의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 균열 저항성, 성형성, 워성마저 그죠? 워커빌리티 리티를 하기 위해서인데 중요한 것은 이 뒤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목적이 소요의 강도까지만 쓰면 이상하지 않아요? 소요의 강도를 확보해야 되겠지. 그렇죠? 내구성, 결여성,
내구성 증가라고 할게요. 얘는 그냥 증가 쉽게 증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구성 증가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소밀성 증대를 하기 위해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어떤 분들은 이렇게 써요. 소유의 강도 확보, 내구성 확보, 수밀성 확보. 다 확보야. 이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글쓰기 같은 거 이제 하셨을 거 아니에요. 맨날 계속 똑같은 말 쓰는 것보다는 상대방이 나의 글을 봤을 때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써주는 단어가 들어간다 라 그러면은 조금 더 좋은 문맥이 있는 문장도 되고요, 답안지도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목적이 결국은 뭐다? 소유의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과 균열 저항성, 워성마에 해당되는 애들이 그냥 들어가면 된다. 혼화 재료에서 배웠지만 그게 물 결합제비가 표준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물 결합제비에 정확하게 또 명시가 되어져 있는 말입니다. 뭐 소유의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과 균열 저항성. 자, 그런데 물 결합제비에 대한 기준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중 콘크리트 같은 경우 0.6 이하예요. 그래서 뭐 이러한 기준들이 있는데 교재에 있는 그 기준을 그냥 써주셔도 되는데, 답안지를 우리가 써야 되는 입장에서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숫자에 조금 덜 민감하고 공부를 잘 안 하시고 안 외우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갑자기 10년 만에 물 결합제비가 탁 튀어나왔어. 출제 문제로. 그럼 내가 답안지를 쓰는 입장에서는 그거 안 외웠는데 뭐가 0.6이고 뭐가 0.5, 뭐가 0.35에서 0.45인지 난 안 외웠는데 라고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안 외운 부분이 있는데 쓸 수는 없고, 그러면 나는 어떤 걸 쓸 거냐? 그랬더니 물 결합제비 변화에 따른 문제점. 문제점으로 달력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은 변화에 따른이라 그랬더니 물 결합제비가 작은 경우에도 문제가 생길 거고요. 그렇죠? 물 결합제비가 큰 경우에도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물 결합제비가 작은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안 선생님? 뭐 생각해요? 이 위에서 찾으면 돼요. 물 결합제비가 작으면은 우선은 워커빌리티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워크, 어빌리티, 저하, 뭐 이런 거 이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겠죠. 즉 다시 말해서 워커빌리티, 저하, 유동성 똑같은 말이긴 한데 약간 미묘하게 틀리긴 합니다. 슬럼프가 작겠죠. 그렇죠? 이 이야기예요, 결국은.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오늘 배울 건데 펌프 어빌리티.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그 펌프카를 대놓고 이제 거기다 이제 쏘잖아요. 근데 물 결합제비가 적어. 그럼 뻑뻑하잖아. 잘 안 쏘아지겠죠. 압성 능력이 커야 되니까. 뭐 이런 문제점들이 이제 생길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큰 경우는 그것도 기본적인 건 어디서? 소유의 강도와 내구성과 수밀성과 균열 저항성에서 우리가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의 강도 미확보. 문제점이라는 걸 쓰고 있으니까는 어떤 걸 쓴다? 접두어의 미, 불. 그렇죠. 미라는 단어만 썼을 뿐인데 그냥 답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발생할 수 있을까요? 안 선생님? 제가 왜 자꾸 이거는 안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한 바퀴를 돌았기 때문에, 아직 다른 분들은 안 배웠기 때문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건조 수축이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성 수축 균열이 증가하거나, 즉 다시 말해서 블리딩 수가 많고 이거에 따라서 얘가 이제 말라 삐뚤어지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배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 문제점을 썼죠. 그 4번은 답이 정해져 있어. 내가 그걸 해결하면 될 거 아니에요. 기술사가 되실 거니까. 그러면은 물 결합제비 확보 및 관리 방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겠죠. 이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요, 잘 볼게요. 답안지가 저희가 무엇을 쓰라 그랬냐 그러면은
차트, 표, 그림, 그래프 이렇게 이제 쓰면은 좋다라고 했습니다. 한 페이지 안에. 그런데 여기로 보니까 작은아마 차트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표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콘크리트 문제는 그림으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물 결합제비를 그림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답을 쓸 수가 있는 게 물 결합제비랑 상관성이 매우 많은 게 시험에서요. 뭐가 있을까요? 슬럼프 시험이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슬럼프 시험을 어떻게 뭐 관리를 한다 뭐 이런 거 이제 쓰셔도 상관없겠죠. 그러면 여기다 예를 들어서 슬럼프 콩과 판과 콘크리트를 했는데 여기까지 높이를 우리가 슬럼프 치라고 얘기한다 라고 이제 뭐 이런 거 이제 쓸 수 있겠죠. 위에는 몇 센치? 아, 그쵸. 100, 200. 아, 미리로 하죠. 건축은. 토목은 그냥 센치로 합니다. 깜짝 놀랐는데 100cm인지 하고. 10cm, 20cm, 30cm 높이는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쓰셔도 되고요. 무엇을 쓰셔도 돼? 만약에 그래프를 집어넣고 싶으시면은